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신장은 큰 병원 사건보다 사소해 보이는 아침 습관 때문에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장기가 초반에는 크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이 더 중요합니다. 밤사이 물을 거의 못 마신 상태에서 몸은 약간 말라 있고 혈압과 혈류도 막 깨어나는 중입니다. 이때 잘못된 습관이 들어오면 신장은 하루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입이 좀 마르고 소변색이 조금 진하고 발목이 약간 붓고 몸이 좀 무거운 정도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어느 날 검사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고 사구체 여과율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제야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 73이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믿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물은 거의 안 드신 채 커피부터 마시고 뜨거운 국물로 속을 풀고 빈속에 약을 대충 넘기고 몸이 쑤신 날은 진통제까지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발목이 붓는 정도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얼굴까지 붓고 기운이 뚝 떨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이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설마 아침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일 아침 조금씩 얻어맞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습관 4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이건 나도 하고 있었다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놀라셨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끊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아침 습관이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나 아침은 신장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몸은 수분이 줄어있고 신장은 이미 농도가 진해진 노폐물을 정리하느라 일한 상태입니다. 그런 순간에 물은 주지 않고 자극부터 주면 오래된 기계에 시동 걸자마자 언덕길을 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이 마르니 목은 타는데 정작 물은 안 드시고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국물 몇 숟갈이면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속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밤새 메말라 있던 신장에 맑은 물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자극적인 음료나 짠 음식이 먼저 들어오면 신장은 농도가 짙은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짠 국물과 짠 반찬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식탁에는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국처럼 익숙한 음식이 많습니다. 문제는 아침 공복에 이런 짠 음식이 몰리면 혈관과 신장이 동시에 긴장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물을 붙잡으려 하고 혈압은 흔들리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느라 더 무리하게 일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빈속 약 복용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공복에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방약이 아니라 진통제나 건강기능식품, 민 민간요법 제품까지 한꺼번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쑤신다 하면서 아침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신장 혈류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이 버티는 힘을 더 빨리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신장은 원래 참고 버티는 장기입니다. 초반에는 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품료, 아침 부기, 야간요, 만성 피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참 참다가 뒤늦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습관이 따로따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면서 더 무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부족한데 짠 것을 먹고 빈속에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고 약까지 대충 넘기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생활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작은 사고가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녹슨 수도관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해의 부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신장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 2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물이 조금 탁해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쓴 필터는 다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닳아있고 작은 찌꺼기에도 쉽게 막힙니다. 신장도 꼭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조금 덜 마시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짠 음식을 먹어도 큰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오래된 필터처럼 예전만큼 넉넉하게 버티지 못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자는 동안 물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몸속 물길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마른 논바닥에 비유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논바닥 표면은 점점 말라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은 보충하지 않고 짠 국물이나 커피부터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논에 물을 천천히 대야 하는데 먼저 뜨거운 바람과 소금기를 들이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장은 그 순간부터 부담을 느낍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신장은 그 수도관을 지나온 물을 걸러 다시 보내는 필터입니다.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물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압력을 세게 걸면 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짠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 하고 혈압은 흔들립니다. 낡은 수도관과 오래된 필터에 동시에 무거운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특히 공복 커피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십니다. 저는 커피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밤새 말라있던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물이 아니라 커피가 되면 몸은 충분히 적셔지기 전에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커피 한 잔 마셔야 정신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늘 메마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짠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국, 김칫국, 해장국, 라면 국물까지 아침에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면 속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국물 속 소금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낡은 필터에 소금물과 흙탕물을 함께 붓는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필터는 물은 통과시키고 찌꺼기는 걸러야 하는데 들어오는 물 자체가 너무 진하면 금세 지칩니다. 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빈속 진통제는 오래된 자동차 엔진에 오일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 걸자마자
언덕길을 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집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조금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물이 부족한데 짠 음식이 많고 특정 보충제를 아무 생각 없이 겹쳐 드시면 소변 속 찌꺼기가 뭉치기 쉬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시멘트에 물을 조금만 부어 굳어가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질척거리다가 결국 단단히 뭉칩니다. 몸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이 조용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알리고, 위는 쓰림으로 알리고, 관절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참 참고 버티다가 늦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고, 아침 얼굴이 퉁퉁하고, 소변 거품이 오래 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면 이미 필터가 꽤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침에 작은 반복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건강을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때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침엔 뜨끈한 국물이 보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속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물의 종류입니다. 된장국, 김칫국, 해장국, 라면 국물처럼 짠 국물을 아침 첫 음식으로 자주 드시면 신장은 아침부터 소금짐을 떠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국물 조금만 마십니다 라고 하시지만 바로 그 국물에 염분이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커피 한 잔은 물 대신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밤새 말라있는 몸을 깨우는 첫 순서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먼저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잔은 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은 음식이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 공복에 검은 콩가루, 각종 분말, 진액, 약초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런 것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신장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아프면 진통제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정확하게 써야지 마치 생활 습관처럼 기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소변만 잘 나오면 신장은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소변 횟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품이 오래 남는지, 색이 너무 진한지, 아침에 얼굴과 발목이 붓는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지, 쉽게 피곤한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좋다고 하니까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다 보니 한 가지가 좋다고 하면 그걸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과한 염분도 문제지만 과한 보충제와 과한 민간요법도 문제입니다.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결국 신장을 망치는 아침 습관의 무서운 점은
겉보기엔 모두 건강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도, 커피 한 잔도, 건강식품도, 약 한 알도 너무 익숙해서 위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손상이 쌓입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보호 아침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비싼 보약보다 질서 있는 아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바로 짠 음식이나 커피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자리에서 손발을 조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고르신 뒤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정도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한꺼번에 억지로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밤새 말라 있던 몸과 신장에 부드럽게 물을 넣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커피는 물보다 뒤로 미루십시오. 커피를 완전히 끊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물이 먼저이고 커피는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식사를 조금 한 뒤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복에 진한 커피를 첫 순서로 마시는 습관은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짠 국물이 아니라 부담 적은 한 끼로 바꾸십시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자극보다 담백함, 몰아먹기보다 천천히입니다. 예를 들면 싱겁게 조리한 밥과 반찬, 달걀, 두부, 데친 채소, 기름기 많지 않은 생선 한 토막처럼 부담 적은 구성이 좋습니다. 김치나 장아찌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짠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약은 반드시 구분해서 드셔야 합니다. 의사가 공복 복용을 지시한 약은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방약과 별개로 진통제, 건강식품, 민간요법 제품을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약통을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은 꼭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약과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과 습관이 된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속도를 늦추십시오. 후루룩 넘기듯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물은 빨리 들어가고 짠 반찬은 밥을 밀어넣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십시오. 많이 먹는 것보다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몸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이것을 신장 체크 30초라고 부릅니다. 거울을 볼 때 얼굴이 유난히 붓지 않았는지, 양말 자국이 깊게 남지 않았는지,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거품이 오래 남지 않는지, 몸이 유난히 무겁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이 작은 확인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일곱 번째, 물은 아침 한 컵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꺼번에 여러 컵을 몰아서 마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전 동안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지속적으로 부드러운 물기를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 공복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굶은 상태로 강하게 걷거나 땀을 많이 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밤사이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셨거나 전날 저녁을 가볍게 드셨다면 몸은 이미 조금 마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공복 운동은 신장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한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몸 상태를 보며 조절하십시오. 제가 가장 권하는 아침 순서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뜹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십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몸 상태를 잠깐 확인합니다. 의사가 지시한 약이 있으면 정확히 복용합니다. 그 다음 짜지 않고 자극이 덜한 식사를 천천히 합니다. 커피는 그 뒤입니다. 건강식품은 꼭 필요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아침에 커피부터 마시는데, 나는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진통제를 늘 빈속에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가장 위험한 것 하나만 먼저 바꾸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부분에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왜 오늘 아침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지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만 먹지는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하고 불안해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신장은 무서운 장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묵묵하게 버텨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면 지킬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병이 아닙니다. 노화는 훈장이지만 방심은 병이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아침 습관 하나를 바꾼 분들은 얼굴빛이 다르고 다리 붓기가 다르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대단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하는 것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아침 공복 커피를 줄이고 짠 국물부터 들이키는 습관을 바꾸고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않고 물을 먼저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 몸이 한결 덜 붓고 소변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신장 질환이 진행된 분은 반드시 병원 진료와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지금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침 첫 순서를 바꾸십시오. 눈 뜨고 무엇을 먼저 입에 넣는지, 무엇을 습관처럼 반복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말라 있는 몸에 물을 먼저 주고, 자극은 뒤로 미루고, 짠 것은 줄이고, 약은 신중하게 구분하는 것. 이 기본이 결국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내 삶의 품위와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침에 커피부터 드시는 분,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긴 설명보다 이런 정보 하나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아주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